살아오면서 유머라는 방패로 서로를 웃긴 적 많으시죠? 그런데 그 유머가 너무 뻔하거나 상투적이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걸 느껴본 적도 많을 겁니다. 정말로 기억에 남는 대화는 평범한 웃음 말고 마음 깊은 곳을 간지럽히는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주의 상담사입니다. 중장년 분들에게 인간관계와 정서적 끌림의 중요성을 여러 해 상담해 오면서 마주치는 패턴이 있어요. 단순한 유머만으론 깊이가 부족해지고 말 한마디가 설렘을 남길 기회를 잃는다는 것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따뜻하면서도 야릇한 조금은 긴장감을 주는 농담들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성숙한 여성을 정말로 설레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은근히 침대를 떠올리게 하는 농담. 중년 이후 말보다 더 짜릿한 대화는 말 사이의 침묵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성 친구에게 슬쩍 건네는 농담 하나가 그날 밤 생각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들을수록 침대가 슬그머니 떠오르게 만드는 은근한 농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즘 허리가 자주 뻐근하네. 누가 좀 눕혀놓고 풀어줬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마사지 이야기 같지만 말끝에 눕혀놓고라는 표현 하나로 듣는 사람의 상상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농담의 핵심은 듣는 이가 스스로 상상을 덧붙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불 속이 요즘 참 허전하더라고. 계절 탓인가? 날씨 이야기로 시작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금세 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에 닿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표현 안에 살짝 숨겨진 메시지가 침대라는 사적인 공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중년 여성들은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알아차릴 수 있는 여운을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 중 이불, 밤, 눕다 같은 단어는 은근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말투는 장난스럽고 가볍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부담이 되기 쉽거든요. 이런 농담은 대화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50대 남성 A씨는 지인 여성과의 대화 중 요즘은 혼자 자면 꿈도 안 꿔.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봐라고 툭 던졌다가 그 여성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공기를 만든 셈이죠. 야한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아도 상대의 상상을 건드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합니다. 침대를 연상시키는 농담은 상대가 나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작은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2. 술자리에서 그녀의 귀를 붉히게 하는 농담. 술이라는 건 참 묘한 도구입니다. 긴장을 풀게 만들고 말 못하던 이야기도 슬그머니 꺼내게 하죠.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한층 대담한 농담도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녀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적당히 달궈주는 농담 하나가 밤을 길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농담을 건네볼 수 있습니다. 와인 한 잔 더 마시면 나 진짜 솔직해질지도 몰라. 근데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안엔 뭔가 감춰진 솔직함에 대한 암시가 있죠. 여성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고 궁금해지며 그 말의 뒷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소주가 이렇게 독했나? 너랑 있으니까 더 취하는 느낌인데? 술 탓을 하며 분위기를 핑계로 삼지만 실은 너 때문에 더 설렌다는 고백을 돌려 말한 겁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여성의 귀를 붉히게 만들죠. 술자리 농담의 핵심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면 야해지고 분위기만 흐르면 유치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항상 장난스럽고 눈빛은 진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60세 여성 B씨는 어느 날 남성 지인에게 내 목소리 들으면 와인보다 더 취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심장이 뛰었다고 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평범하지도 않은 그 말이 그날의 분위기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술자리에서의 농담은 단지 웃자고 던지는 말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아주 살짝 좁히는 마법 같은 열쇠입니다. 그러니 다음 술자리에서 이런 농담 하나쯤은 가볍게 꺼내보세요.
예상보다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3. 아슬아슬하게 몸을 스치듯 던지는 농담. 말이란 참 묘합니다. 손끝처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반응할 때가 있으니까요. 특히 중년 남녀 사이에서의 대화는 직설적인 말보다 아슬아슬한 뉘앙스 하나가 훨씬 더 강한 울림을 줍니다. 이번에 소개할 농담은 마치 우연한 손길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잊히지 않는 그런 대화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근처 앉으면 나 좀 위험해져. 너무 가까우면 손이 내 맘처럼 안 따라줄 수도 있어. 이 말은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은 금세 상상을 시작하죠. 괜히 웃으며 그럼 멀리 앉아야겠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순간 거리는 이미 가까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내 향기 옆에 앉아 있으면 자꾸 머릿속이 산만해져. 무슨 향수야? 아니, 그냥 내 냄새인가? 이런 말은 물리적인 스침 없이도 감각적으로 상대의 공간 안으로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말 속에 담긴 감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냄새, 숨결, 거리 같은 표현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대화 중에 소매가 자꾸 닿네 위험한데 이거라며 웃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상대는 이 사람, 내 존재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깊어지게 되죠. 이런 농담의 포인트는 가볍게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지하게 던지면 부자연스럽고 농담처럼 흘리면 야릇하게 남습니다. 실제로 58세 남성 C씨는 너랑 이야기하면 괜히 어깨가 근질근질해라는 말을 슬쩍 던졌고 여성 쪽에서 그럼 내가 좀 떨어져 줄까? 라고 웃으며 받아쳤다고 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몸을 스치는 말은 신체가 아닌 상상을 건드리는 농담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는 듯 하면서도 끝내 닿지 않는 그 감각이 어쩌면 가장 자극적인 소통이 아닐까요? 4. 밤늦게 둘만 있을 때 분위기를 만드는 농담. 밤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이미 감각을 열게 만듭니다. 더구나 그 밤이 늦고 둘만 남아있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공기는 달라집니다. 이럴 때 분위기를 슬쩍 더 뜨겁게 만드는 농담 하나는 밤을 아주 특별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이 시간엔 뭔가 위험한 얘기만 떠오르는데 너한테 다 말해도 되는 거야? 이 말은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밤 그리고 비밀 그 조합만으로도 여자의 마음은 순간 빨라지게 되어 있죠. 또는 살짝 웃으며 다들 집에 가고 우리 둘만 남았네. 이거 영화처럼 되는 거 아냐? 이 한마디는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마음을 떠보는 탐색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그 말에 웃고 넘기면서도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끌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중년 여성들은 밤이라는 시간대에 더 감성적이 됩니다. 하루의 피곤함과 함께 내려앉은 마음에 가벼운 농담 하나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나누는 말은 단지 농담이 아니라 관계의 기류를 결정짓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지금 이 시간에 딱 듣고 싶은 목소리야. 낮에는 못 느꼈는데 밤 되니까 더 좋네. 이런 식의 표현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단순한 칭찬처럼 들리지만 밤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모든 걸 분위기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지인이 이 밤에 너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것 같아. 편하고 자극적이야라고 했던 말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죠? 그 말 하나로 나는 이 사람에게 다른 존재구나를 느꼈기 때문이랍니다. 밤은 혼자 있어도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있다면 그 외로움은 곧 설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그저 가볍게 던진 한마디 농담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5.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은밀한 농담.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건 상상입니다. 직접 보거나 듣는 것보다 그려지는 장면이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중년 남녀 사이의 농담은 말보다 그 여운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은밀한 농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좀 달라지거든. 이 말만 들어선 누가 그 사람인지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르지만 듣는 여성은 이미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달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지? 그렇게 상상의 문이 열리는 거죠. 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난 조명이 어두운 곳이 더 편하더라. 눈빛이 더 솔직해지거든. 이 말은 특정 장소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 순간 어두운 조명 아래 둘만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며 말을 다시 곱씹게 됩니다. 이런 농담은 직접적인 묘사 없이도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감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눈빛, 공간, 기분 같은 요소가 대화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시작하게 되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지인 남성에게 너랑 있으면 평소엔 안 하는 말들이 자꾸 떠올라라는 말을 들은 뒤 온몸이 순간 얼어붙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여운은 며칠을 갔다고 하죠. 중요한 건 이런 말들은 모두 은근하게 던져져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심각하거나 무겁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장난처럼 웃으며 툭 던질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은밀한 농담은 말이 아니라 상상을 흔드는 대화입니다. 그 상상 속에 당신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죠. 6. 대놓고는 아니지만 야릇하게 돌려 말하는 농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데도 듣는 사람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려 말하는 농담의 매력이죠. 중년 여성들은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야릇하게 감춰진 말 속의 의도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오늘 소개할 건 대놓고는 아니지만 한껏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돌려 말하기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자꾸 생각나. 뭔가 나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은 저절로 그 의미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야릇함은 오히려 상상 속에서 더 커지죠. 또 다른 예는 혼자 있을 때 뭐 하냐고. 상상력이 좀 활발해지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웃으며 넘기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긴장이 남죠. 중년의 대화에서는 이처럼 애매하게 돌려 말하기가 가장 야한 농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옆길로 빙 돌아가며 속내를 전할 때 더 깊게 파고들거든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모 씨는 동년배 여성과의 대화에서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자꾸 상상만 커지니까 문제야라는 말을 했을 때 그녀가 상상이 뭔데? 하며 눈을 피하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말로 설명 못할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중년 여성은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는 농담은 마치 퍼즐처럼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건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너무 교묘하면 어색하고 너무 노골적이면 저급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나를 좀 다르게 보내 싶은 느낌. 그게 바로 돌려 말하는 농담의 힘입니다. 가볍게 재치 있게. 그게 가장 야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7. 평범한 칭찬 속에 숨겨진 19금 농담. 칭찬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중년 남녀 사이에서는 그 칭찬이 조금만 야릇해져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소개할 농담은 평범한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은근한 19금 코드가 숨어 있는 방식입니다. 들을 땐 웃음이 나오고 지나고 나면 자꾸 떠오르는 그 말들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깊어? 자꾸 어디론가 끌려가는 기분이야. 이 말은 단순한 칭찬처럼 들리지만 깊다, 끌린다는 단어는 감각적인 상상을 자극합니다. 듣는 이는 자연스레 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옷 참 잘 어울리네. 근데 그건 옷 때문이 아니라 벗겨도 멋질 것 같아서 그런가? 이런 말은 순간 당황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게 하며 긴장을 녹입니다. 칭찬 속에 아주 짧은 상상력을 불어넣는 방식, 바로 그것이 19금 농담의 정석입니다.
중년 여성은 외모나 스타일보다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에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 속에 은근히 담긴 이성적 관점은 단순한 말 이상의 힘을 발휘하죠. 무엇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3세 주부 박 여사님은 지인이 눈빛이 참 야하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르며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고 하죠. 이처럼 칭찬 속 19금 농담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톤과 타이밍입니다. 장난처럼 웃으면서 눈을 맞추며 너무 진지하지 않게. 그 균형이 무너지면 곧바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선만 잘 지킨다면 가장 달콤하고 자극적인 대화는 바로 이런 칭찬 속에 숨겨진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8. 너와 나 둘만의 비밀처럼 느껴지는 농담. 사람 사이의 끈끈한 연결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비밀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남녀 사이에서의 농담은 공개적인 대화보다 은밀하게 공유되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너와 나 단둘이만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농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너랑 있을 땐 자꾸 이상한 상상이 들어. 왜 그럴까? 이 말은 듣는 순간 여성은 그 말 속 이상한 상상이 무엇일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한테만 한 말이구나라는 느낌이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죠. 또는 살짝 장난스럽게 이 얘기 들으면 오늘 밤 생각날지도 몰라. 근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런 말은 내용을 떠나 비밀을 공유했다는 관계의 긴밀함을 심어줍니다. 단둘이 공유하는 느낌, 바로 거기서 묘한 긴장감이 생기죠. 중년 여성들은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농담이더라도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얘기야 같은 말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곤 하죠. 서울에 사는 50세 여성 김 씨는 지인이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텐 안 했어. 너니까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한 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 말이 별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고 하죠. 이런 농담은 감정의 밀도를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노골적이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만 흐르는 공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밤 시간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오간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짜로 비밀처럼 느껴지도록 말투와 표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살짝 낮은 목소리, 짧은 웃음, 눈빛의 여운까지. 그 모든 게 합쳐져야 비로소 야릇한 비밀이 됩니다. 결국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건 공개적인 고백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주고받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는 때때로 농담처럼 가볍게 던져진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8가지 농담 스타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상상을 자극하고 장난처럼 던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드는 말들. 이런 말들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타이밍과 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민감하게 챙겨야 합니다. 첫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거나 편안한 자리에서는 살짝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부담스러운 순간이라면 잘못하면 어색해질 수도 있죠. 상대가 웃고 대화를 즐기고 있을 때 살짝 불시에 던지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렬합니다. 둘째, 말투와 표정, 목소리 톤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진지한 표정이면 부담스럽고 너무 웃기려고만 하면 경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웃으며 눈빛은 부드럽게, 목소리는 살짝 낮추고 간혹 목소리 떨림이나 여유를 섞는 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대의 반응을 잘 읽는 것. 귀가 붉어지거나 눈을 피하거나 살짝 웃는 경우 또는 다시 그런 농담을 던지라는 묵묵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불편해 보이면 곧바로 수위를 낮추고 장난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과 진심이 필요합니다. 농담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기억은 남지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대에게 너만의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을 반복하면 긴장감은 쌓이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농담은 놀이입니다.
그 놀이 속에서 당신의 진심과 매너가 드러나면 자극과 농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